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요즘은 뭐 집안일과 아이 키우느라고 이 유튜브 제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어, 최근에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제가 등하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또 3회는 그 태권도를 하면서 좀 뭔가 몸쓰기, 어떤 체육 활동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친구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도 친구나 언니 오빠들을 보게 되고 유치원에서도 보면 친구들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그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인사를 나누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 좋은 얘기들 아무래도 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쁜 옷을 입은 친구를 보면 오늘 정말 예쁜 옷 입고 왔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태권도장에서도 보면 씩씩하게 잘하는 친구들 보면 너 정말 씩씩하게 잘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딸아이 같은 경우 좀 그런 시기심이 남달라서 자기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옷이 예쁘다 그러면 내 옷은 어떠냐 하면서 이게 묻게 되고 씩씩하다는 그 친구 옆에서도 나도 씩씩하다 내가 더 씩씩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어, 우월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월하다. 내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뭐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우월하다라는 것이 어떤 외모, 뭐 큰 키, 그리고 어떤 머리가 좋아서 뭐 암기를 잘한다거나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림을 잘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느 한편에서는 노력에 의한 것도 있고 노력에 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어, 구분 짓지 않고 우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죠. 키가 크다라는 건 자기 노력은 없죠. 그리고 또 되게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타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력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의 느낌이 노력에 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뒤섞이게 됩니다. 우선 내가 남들보다 우수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점차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면 내가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한 것 쪽으로 우월감을 이제 더 집중하기 시작하죠. 같은 조건이지만 내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남들보다 좀 우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우월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자신감이나 또 자존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자존감들이 이제 어떤 삶에 영향을 긍정적인 그런 영향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심리 공부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어, 그 다른 쪽으로도 많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여러 사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그 새로 경험한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월함이 많아요. 요즘처럼 그 SNS가 많이 발달한 그 이런 시기에는 남들과 다른 경험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주 그 어떤 우월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 남들은 해보지 못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또 많죠. 내가 먼저 가보고 또 남들이 가보지 못한,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한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면 해외여행 정말 남들이 못 가본 이런 데를 가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은 남들보다 정말 그 우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파리 에펠탑,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직접 가본 사람과 거기서 인증샷을 남긴 사람, 가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오는 우월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우월감, 이런 것들. 저도 이제 한때 그 명상 단체에 한 10년 정도 머물면서 연구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그 명상 안에서 명상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 우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들이 잘 못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다. 어떤 황홀감, 뭐 우주와의 일체, 뭐 자연과의 일체, 생명의 하나됨, 어떤 신성의 느낌, 그리고 자아를 초월한 그런 느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체험들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다시 구분이 되면서 그 우월 관계가 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런 걸 경험했는데 넌 아직 못했냐, 이제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상하는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떤 수직의 벽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짓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뭐 그런 것들이 아마추어와 프로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그런 하느님과의 연결되는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구분, 그리고 그런 강렬함이 더 새롭고 자극적이고 남들과 다르게 우수해 보인다라는 그런 나름의 잣대, 그런 나름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 신앙심 안에서 어떤 그런 그 경험들로 인한 이제 어떤 차별, 우월감 이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상하고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난 이런 경험까지 해봤는데 너는 그런 경험 못 해봤냐? 그러면은 마치 경험한 사람은 명상한 그런 경우로 비추어 말씀드리면 더 고수 같아 보이고 어떤 신앙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하면은 내가 더 하느님을 더 잘 느낀, 내가 하느님과 더 하나가 잘 된 이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마치 뭔가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 같은 그런 성과물, 그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 이제 그 명지대 학교에서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을 이제 석사를 마쳤는데요. 그 애니어그램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심리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우월감. 그리고 애니어그램 안에서도 내가 어떤 자기 유형의 번호를 찾았어.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어떤 우월감.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 새로운 경험이나 어, 남다른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우월함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간증처럼 나오면서 난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넌 못했니? 이렇게 어떤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도 벌어지죠. 저는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느끼고 싶은 그런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우월감일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일상에 늘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월감의 시작이 노력한 것과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짓는 걸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고난 것도 남들보다 우월한 거니까 자랑스러웠죠. 인정받고 싶었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에 의한 것 쪽으로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경험이 많아지고 또 성숙해지게 되면 내 노력에 의한 것조차도 우월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진정 겸손해지는 거죠. 내 어떤 새로운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 맞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 내 주변의 전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영감, 직감, 그런 새로운 이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내 노력에 의한 것이 맞지만 그런 노력보다도 어떤 이런 자연과의 연결, 주변과의 연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지식들, 뭐 책과 영상, 강의,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주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경험을 달리 했다고 해서 이것이 우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상대가 언제 또 나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새로운 더 깊은 그런 경험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지 않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들이 오면서 진정한 겸손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월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노력한 것과 타고난 것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인간에 대한 또 심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